안녕하세요. 박물관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리니어 철도관 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철도관 건물 배치, 세계 신기록 고속열차와 신칸센의 역사,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철도관 내에는 신칸센 말고도 다른 열차들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 잠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 네 번째 전시로 일본 철도의 미래인 초전도 자기부상 열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부에서 잠깐 소개했었는데 2003년에 시속 581km, 2013년에 시속 603km의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였고 2027년에 도쿄와 나고야를 잇는 초전도 자기부상 열차 전용 선로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SC 마그레브는 무슨 뜻일까요? SC는 슈퍼 컨덕팅의 줄임말로 초전도 물질을 의미하며 마그는 마그넷, 즉 자석을 의미하고 레브는 레비테이티드의 줄임말로 떠오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초전도 자기부상 열차가 됩니다. 내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내부는 관람하기 편하도록 좌석이 절반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창문의 크기가 비행기 창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시속 600km가 넘는 속도로 운행하기 때문에 안전상 작게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초전도 자기부상 열차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기존 기차를 움직이는 모터는 전자력을 사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초전도 자기부상 열차는 기존에 회전하는 모터를 선형으로 펼치고 확장시킨 리니어 모터라 불리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열차 밖에서 N극과 S극이 끌어당기고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힘을 이용해서 기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들은 선로의 N극과 S극의 반복적으로 변함에 따라 기차가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열차 방식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초전도 자기부상 열차는 시속 600km 이상의 초고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기존 열차는 전기를 공급하는 가선과 집전기 간의 접촉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열차가 고속 운행을 할수록 가선과 집전기 간의 접촉이 힘들어져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레일 위로 바퀴가 달리는 방식은 초고속 주행 시 마찰로 인한 레일과 바퀴의 손상뿐만 아니라 주변 소음도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열차를 자석의 힘으로 공중으로 띄우고 열차를 움직이는 동력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없애 자석의 힘으로 추진하여 초고속 주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초전도 자기부상 열차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차에 삽입된 초전도 자석이 있고 선로에는 열차를 띄우고 선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공중부양 및 가이드 코일과 추진 코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차에 삽입된 초전도 자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전도 자석은 절대 0도에서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헬륨과 니트로겐 액체는 초전도 물질을 절대 0도로 유지시켜 줍니다. 이 강력한 자석이 공중부양 및 가이드 코일 및 추진 코일과 잡아당기고 미는 힘을 통해 열차가 작동하게 됩니다. 공중부양 및 가이드 코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전도 자기부상 열차는 시속 약 150km부터 공중으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하여 바닥으로부터 약 10cm가량 공중으로 뜬 채 주행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공중 부양 및 가이드 코일에 일시적으로 전자력이 발생하여 좌석간 잡아당기고 미는 힘이 발생해 열차가 공중으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일은 열차가 한쪽 레일로 쏠릴 경우 밀어내는 힘이 발생하여 코너 구간 등에서도 레일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추진 코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전소로부터 전류가 추진 코일로 전달되어 N극과 S극을 번갈아 가며 작동되면 열차의 초전도 좌석과 잡아당기고 밀어내는 힘이 발생하여 열차가 이동하게 됩니다. 일본은 1962년부터 자기부상 열차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열차 모양의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초전도 자기부상 열차를 연구하고 생산하기 위한 연구소가 야마나시 지역에 있으며 테스트 선로가 약 42.8km가량 건설되어 있습니다. 야마나시 선로는 도쿄 시나가와에서 출발해서 나고야로 이어지는 자기부상 선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신칸센 선로가 바다 쪽으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부상 선로는 초전도 자기부상 열차가 최적의 환경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건설될 예정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는 어린이 체험실과 철도 역사관, 카페테리아 등이 있습니다. 나고야 역사 주변의 발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시간에 따른 나고야역 주변의 발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고야역을 나오면 보이는 로터리 풍경입니다. 회전하는 삼각 원뿔 형태의 조형물이 보이는데 주변의 복잡한 에너지가 수렴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나고야역 상부로는 JR 센트럴 타워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호텔, 사무실, 각종 종합 쇼핑몰 등이 입점해 있어 도심에 필요한 인프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왼쪽 건물은 JR 오피스 타워이며 2000년에 완공되어 높이 245m의 51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오른쪽 건물은 JR 게이트 타워이며 2016년에 완공됐으며 높이 211m의 46층 규모로 건설되었습니다. 두 개의 초고층 건물은 미국의 KPF라는 건축 설계 회사에서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KPF는 우리나라에서 삼성 서초 사업과 잠실의 롯데월드 타워 프로젝트 설계에도 참여했습니다. 이 건물도 나고야역에 나오면 볼 수 있는 건물인데 모드 학원 스파리얼 타워라고 불리우며 3개의 교육 관련 학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내 위치한 다른 철도 박물관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언급했듯이 JR은 크게 6개 회사로 나뉘며 그중 4개사가 철도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JR 이스트는 도쿄 근교인 사이타마시에서 철도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관 가운데 원형을 중심으로 열차가 방사형으로 전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나고야의 JR 센트럴에서 운영하는 리니어 철도관은 앞서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JR 웨스트가 교토에서 운영하는 철도 박물관입니다. 마지막으로 JR 큐슈에서 운영하는 철도관입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읽어주는 남자 1탄
리니어 철도관 2부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